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 있니? 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 때문이었죠. 이미 우리 비축포탄 155mm 수십만 발이 유럽으로 떠난 상황인데요.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부터 이거 접고 들어가는 건가요? 안보와 외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창시절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백한 현실판 덧글놀이 사건의 피해자 표예림 씨의 동창생이 학폭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닷새 만에 조회수 278만 회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이자 자신을 표시해 동창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영상에서 가해자들로 주장되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의 직업과 최근 사진까지 첨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더는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최소 1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이 사회적 비판이나 해고 등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이 쉽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거죠. 현재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가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폭행죄나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공소시효 최대 1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제 살인처럼 공소시효 이것도 없애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집단 전세 사기 사건에 이어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동탄에서 전세 사기가 터진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란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화성시 동탄 일동 소재 한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전세 만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임대인은 부부관계로 동탄과 수원 용인 등지 오피스텔 250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방지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정쟁만 이어가는 사이에 미래를 이끌 청년들은 벼랑 끝에서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생 실종, 경제 실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농막에 대한 관리 부실을 이유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농막 3만 3천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을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막이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제주의 한 농막은 60여 대의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놓고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는 가상 채굴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불법 농막에 원상 회복 명령 등 관련법상 조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에 적발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마을 어디 한 구석에 가면 이런 농막이 가끔 있죠. 정막한 전원생활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불법 전기 끌어다가 가상화폐 채굴하고 있었다니 참, 이 전부 수거해갖고 폐광해놓고 대못질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울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출근하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아침 7시 반쯤 울산 남구 삼산로의 한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B씨는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에 사고 현장 인근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 면허 취소 수준으로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고 블랙박스도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지도 이들의 재범을 막지도 못하는 게 현실 같습니다. 음주자들이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음주시동 잠금장치 도입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죠. 논의만 활발하면 뭐합니까?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낮잠 자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 잠시 후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히히히. 정치 파발마에서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덥다는 문자 많이 보내주십니다. 출첵합니다. 오늘 많이 덥네요. 지금 버스 안인데 더 죽겠어요. 창문 닫아제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시고 버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기사님들. 저도 고속버스 운전하는데 에어컨 틀었습니다. 라디오는 95.1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운데 시원한 노래 한 곡 하시죠. 박명수 바다의 왕자.
그녀가 왔을까 고래 불러봤지만 반짝 대머리 아저씨 자기 불렀냐고 되묻고 새벽 뱃살 접힌 아줌마 여긴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대좀 밀지 마세요 그녀가 달아나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불이지 이 여름 그녀 없으면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앵두 같은 그녀 입술 보고 싶어요 나는야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왕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난 세상상 올여름은 감동의 바다 TBS 캠페인 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전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네,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2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집회가 곳곳에 있고요. 행진이 시작된 곳들도 있습니다. 먼저 안국역 1번 출구 앞에 모여있던 집회 인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안국역 1번 출구를 출발해서 광화문 지나 세종대로 태평교차로까지 이동하는 길 따라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 모여있던 집회 인원들도 서울역 지나 세종대로 태평교차로에 도착할 때까지 하위 2개 차로가 통제가 되는데요. 이 두 행진 인원들은 모두 세종대로 숭례문 앞 집회 장소에 합류해서 다시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지금 세종대로는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 쪽으로 4개 차로 모두 통제하고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 쪽에 사고 났습니다. 사고 차량 1차로와 4차로, 5차로에 그대로 멈춰 있어서 일대로 혼잡한 상태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판교 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 멈춰서면서 처리하는데 성남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시흥 휴게소 5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게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네,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오늘도 정치 파발마 두 분 열심히 달려서 상암동 TBS에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의 대명사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예령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발마 도착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논산의 아들, 논산시 최초 3선 시장에 빛나는 딸기의 고장 논산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KTX 왔습니다. 타고 왔습니다. 황명선입니다.
말을 KTX 태워줍니까? 파발말을? 예, 말 태우고 왔습니다. 아니 저 딸기 먹고 왔거든요. 조금 전에. 그래요? 네. 뭐가 딸기를 오늘 너무 좋아해서. 오늘 두 분이 화합이 잘 이루어질 것 논산 같아요. 딸기였죠? 네. 예. 네, 앞으로 옛날에- 논산 딸기를 먹겠습니다. 예. 옛날에 그 KBS 아나운서 하시던 이계진 아나운서가 네네.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지 당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변인이 됐는데 이분이 첫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대변인이 아니고 앞으로 웃을 쏘자 소변인을 하겠다. 예. 라임이 아주 괜찮잖아요. 네, 네. 예, 웃는 대변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우리나라 대변인도 언제 정말 소변인이 됩니까? 예, 웃을 쏘자. 그러니까요. 네, 예. 웃고 싶은데 참 웃을 일이 많이 없어서 참 죄송하네요 국민분들께도. 네. 웃을 일 없어서 그냥 대신 웃어주신 거예요? 예, 예. 알겠어요. 자, 오늘 뭐 계속되는 조기 귀국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한테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두 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먼저 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네.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죠? 그러시더라고요. 드라이를 바짝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 바꾼 모습인데 이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드는지 왜 바꿨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김연행 대변인 뭐 들은 얘기 좀 있어요? 글쎄요,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참 좋아 보이셨습니다. 굉장히 좋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럽다. 예전에 그 검찰 이제 뭐 검사하실 때 그 헤어스타일인데요. 뭔가 더 국정에 이제 전념하겠다 이런 느낌으로도 좀 읽혀지고요. 네. 그래요. 네. 여성들만 그 머리 헤어스타일 바꿀 때 무슨 결심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네. 머리를 기르고 있잖아 저는. 아 그러십니까? 네. 예. 저도 왜 머리를 기르냐면 옛날 시절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서 마음이라도. 저희 다 이빨 쳐보시는 길러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님의 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이마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수해 드라이를 보였고 안 하고 그냥 그 수수해 예. 보였고 네. 굉장히 편안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고요. 아, 제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 그런데 요즘에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그냥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못 믿겠다라는 경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여론조사 데이터 오히려 국민을 못 믿겠다라고 이제는 지지율까지 국민 탓하는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참에 이렇게 그 수수한 모습 국민의 마음을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찾는 그런 대통령 당당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이미지 메이킹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전략으로도 봐야 될까요? 어때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 자꾸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이시잖아요. 이게 전략이 아닐 수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좋은 그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난 모르는 일이다. 근데 어젯밤에 JTBC 저녁 뉴스에서 그 대화 녹음된 대화 전화 대화가 나갔잖아요. 예. 송 전 대표가 직접 보고도 받았다. 또 봉투를 또 나눠준 정황. 그걸 들으면 그런 육성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요 이야기를 육성을 어제 JTBC 나간 건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송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강래구 한국감사회장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 2년 전쯤의 통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2021년 4월쯤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 자 보면은 영길이 형, 뭐 송만이 형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해요. 이 김일영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이 뭐 통화 내용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다.
네. 뭐 지금 이 녹취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닷새 만에 뭐 이렇게 사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이 어떤 요번 사건의 사태의 그 중심축으로 지금 일단 녹취에서는 보여지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샹젤리제 거리를 걸으시는 건지 지금 아직도 한국에 귀국도 안 하시고 거기서 뭐 또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신다. 네. 또 하필이면 또 토요일이에요. 보통 그 일요일 날 그 신문 지면이 없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러시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하필이면 토요일 날 또 기자회견을 하시네요. 그래서 참 너무 꼼수를 부리시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귀국하셔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으면 하는 그런 일요일 날 뭐 바람입니다. 종이 신문은 안 나와도 다 인터넷으로는 다 보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더니 2년 전 통화 내용 보면 영길이 형한테 뭐 얘기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길이 형이 이제 송영길 당시 이제 대표 후보였는데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난 모른다 이러지만 이런 정황이 담긴 육성이 나가니까 빨리 좀 들어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당사자가 어찌됐든 간에 뭐 영길이 형이라고 이야기도 했던 전 우리 송영길 대표가 빨리 교육해서 국민들한테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오늘 그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에서 예, 송 전 대표 귀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 더 좋은 미래라고 이 단체가 있는데요. 네. 86그룹이고요. 60년대생 80대 학번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를 지금 맡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안과 관련돼서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조기 귀국해서 사건의 전말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들한테 의혹을 밝혀라. 네. 이게 요구했던 내용이죠. 그래요.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저녁 무렵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시차가 예. 7, 8시간 우리가 빠르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고개를 숙여 여론을 달랬지만은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는 안 한다. 예, 사실상 못 한다. 예, 강제력이 없어서 이런 입장인데 김일영 대변인 민주당 대응 어때요? 자, 송일 전 대표 20일 날 기자회견하고 이 검찰에다가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자체 진상 조사를 접고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그 정치적 고려가 뭐 배제된 그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뭔가 좀 시간을 버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 공정한 수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정한 수사는 저희 국민의힘이 검찰에 방문을 해서 이미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 야당 대표가 이 수사를 의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제스처 자체가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대표는 자신의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앞으로 좀 대처하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는 조사대로 놔두고 네.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들었어요? 자체 조사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체 조사에서 출당이나 아니면은 탈당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검찰에서 두 분의 국회의원과 몇 분의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쭉 해왔는데요. 그분들은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현재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자체 조사는 강제성, 강제의 수사성,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통장에 대해서 압수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이것이 뭐 일부 그냥 의원들만 불러가지고 이야기 듣는 이런 형태가 되면 더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대를 통한 이런 선거를 통한 이 돈봉투 이것은 비단
지금 우리의 민주당의 대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과거 2008년도는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야의 모든 문제입니다. 정치하는 모든 부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치자금법이나 제도 법률 개혁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왜 이 시기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힘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이 시기에 또 이렇게 했는가라는 그런 솔직한 얘기로 세간의 의혹들 많은 그런 의혹 제기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국정의 위기 때마다 예를 들면 외교 참사 바이든 날리면 하면 김용 민주당 압색,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했을 때 또 저기 그 국회 본청 정진상 압색,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할 때는 이재명 대표 1차 소환, 뭐 이란 UAE 적이다라고 할 때 2차 소환, 난방비 폭등했을 때는 3차 소환, 대일 구력 외교와 69시간 노동제 있을 때는 이재명 대표 기소. 많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뭐 국면전환 수사 아니냐 국면전환 수사는 거예요. 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혜령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네,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뭐 이런 수사다. 이건 너무나 좀 과장된 이런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 사태의 그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10명에서 20명이 연루된 지금 의원들이 줄줄이 지금 뭐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연루된 그런 지금 사건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의 의혹 제기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나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조사는 아니다. 조사대로 가야 되겠죠.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데 앞서 아까 JTBC에서도 방송이 됐습니다만 저 녹취록이 결국 검찰에 있을 텐데 저 방송에 유출됐다라는 내용은 이게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사 독재 정권 기획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사는 수사대로 보세요?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JTBC만 그 많은 언론사 중에서 JTC만 이 휴대폰에 그 통화 녹음된 내용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건데 나가고 있단 말이죠.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김혜령 대변인은 아니,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JTBC에 여쭤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 뭐 저희가 뭐 국민의힘이 무슨 그걸 그 뭐 검찰과 뭐 예를 들면 JTBC와 이렇게 뭐 공모를 해서 어떤 뭐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국민의힘까지 이야기하진 않았고요. 검찰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본인들이 그 기관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서 갖고 있는 내용들이 방송국에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길 건너가 JTBC니까 일단 황 대변인 가서 한번 슬쩍 물어보는. 예, 제가 일단 JTBC 달려가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영길이 형 빨리 좀 들어와 이런 문자 받고 도망가지 마. 또 어떤 분은 아주 오지 마세요.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또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영 피할 길 없는 영길이 형 돌아와요. 자, 지금 민주당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주 초에 지금 전광훈 목사의 늪에서 탈출하는 시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혜령 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제 전광훈 목사와 이제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김혜령 대변인 뉴스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최고위 할 때 그 앞에 앉아 계시던데 그 회의 때 이런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뭐 정광훈 오늘은 얘기 없었어요, 어제 말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이제 최고위원 회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요한 사안들이 좀 다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저희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지도부들께서 각자의 일정이 있으시고 오늘 또 4.19이기 때문에요. 그 기념식에 가셔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없지만은 뭐 국민의힘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뭐 정광훈 목사가 이런 말씀을 버르장머리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버릇이 아니고. 네네네. 저희 당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이 너무 이렇게 좀 점잖게
좀 매너 있게 좀 처음에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조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단호한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금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국민의힘과 단절을 정광훈 목사 하기 전에 이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어떤 발언이 문제가 또 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단절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17일 날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했죠. 결별하겠다라는 그런 뭐 기자회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보면 당원 배가 운동 국민의힘에 그리고 공천권 당원들한테 돌려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만큼 본인의 영향력을 더욱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안 되면 몇 주 후에 창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부싸움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김기현 대표하고 국힘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냥 부부싸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힘에 전광훈 목사의 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홍준표 전 상임고문께서 김기현 대표한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절은 전광훈 목사를 한 게 아니라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했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결국은 전광훈 목사의 지분이 있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요. 지금 부부싸움 같다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부부싸움하면 뭐 칼로 물베기라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하나죠. 예. 선긋기가 이제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말도 되지 않는 근데 얘기죠. 국민의힘에서 그 정광훈 목사가 입당시킨 사람들로 네네. 추정되는 당원 네네. 981명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탈당을 권유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본인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거예요? 탈당 좀 해달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강제적으로 탈당 이렇게는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그 430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400만은 아니고. 네네 430만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981명이라는 그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뭐 당원으로 43만 아닙니까? 400만이 아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80만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981명의 이 정광훈 목사가 뭐 당원으로 이렇게 뭐 정광훈 목사의 어떤 연으로 당원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체 0.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전 목사의 좀 발언이 너무 좀 지나쳤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탈당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당 권유는 그럼 뭐 네. 문자 메시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문자 보니까 메시지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당원님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추천으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네. 가급적 좀 탈당해 주세요 이렇게 권유를 문자 하는 메시지로 메시지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여기에 문자 그러니까 국힘의 단호한 입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그 윤리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제명 조치를 그냥 강력하게 해야죠. 네. 통보해야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이 하겠다라고 부부싸움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저희가 그렇게- 일단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더 강력한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본다 네, 이거죠. 네. 예.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설화를 일으키게 된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그 윤리위원장이 새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활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임명장을 받은 것이 바로 며칠 전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겠고요. 황정근 신임 네, 맞습니다. 위원장이죠. 예. 네네. 또 굉장히 훌륭한 분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네. 뭐 김재원 이 최고위원을 비롯한 또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께서 셀프 뭐 윤리위
그러니까요. 열어서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곧 영화관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어떤 내용 좀 간결하게 좀 빨리 좀 스피디하게 좀 해주실래요? 제가 그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전혀 보질 못했으니까. 예. 아니, 기사는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다만 이제 예. 뭐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그다음에 균형 외교로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 네. 막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김일영 대변인은 그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라는 거. 이 문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 입장은 뭐예요? 일단은 뭐 영화를 저도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5년간 이룬 성취가 뭐 무색하다, 뭐 허망하다, 약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정말 거듭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뭐 국가채무 1,000조 달성을 하셨고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에 따른 그 공공채무 1,500조 달성. 또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비율 세계 1위를 달성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입니다. 또 부동산 정책 24전 24패. 또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이 네.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4.5배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뭐 탈원전 문제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이 바로 5년간 문 전 대통령이 이룬 그 성과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은 정말 국민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 전 대변인 뭐 반론 그 짧게 좀 듣겠습니다. 예, 국가부채 1,000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그런 역할 속에서의 그 채무가 늘어난 게 있는 팩트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서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당 지도부 이야기했습니다만 태용호 의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4.3과 관련된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그리고 김구 선생님에 대한 최근에 대한 폄훼 발언 저는 이분이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그다음에 국힘의 지도부의 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운 역사를 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다큐멘터리 얘기하다가 약간 좀 본류에서 좀 빠졌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듣는 걸로 하고 자, 두 분도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조기 귀국 요청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파리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한테 한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 해주세요. 송 대표님, 3, 2, 1. 송 대표님 빨리 귀국해서 국민들한테 한나대 유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답니다. 자, 이어서 김혜령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송영길 전 대표님 꼼수 부리지 말고 귀국해서 대응하십시오. 네, 두 분 모두 빨리 귀국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파발마 황명선 전 대변인 김혜령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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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 세외 4분을 추첨했습니다. 5347 1694 7562 2085 4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아수 주거니 받거니 듣고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단님은 님은 아니야 품었다고 다 사랑 아니야 한해님이고 취해의 술이지 사랑하면 마음도 가네 주거니 받거니 그게 사랑 아닌가요 만났다고 단님은 아니야 봄, 그리고 청년의 시작 19.
보고 싶은 것도 채우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네? 우리의 시작을 응원한다고요? 서울시가 청년의 기분 좋은 출발을 위해 총 20만 원의 문화 바우처를 드리는 서울청년 문화패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004년생이며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로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02120. 청년의 시작 19. 서울시가 문화공연으로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비과학회 회장 김창훈입니다. 여러분의 코 건강하신가요? 코는 호흡작용뿐만 아니라 후각을 통해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한 공기를 정화하고 맛을 구분하며 면역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코 기능이 악화된다면 신체적 불편함은 물론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4월 28일 코의 날을 맞아 코 건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질환이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비과학회가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관리자 서울시 약사회 협찬입니다. 맑은 날입니다. 다만 남해안은 흐리고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2도까지 올랐고 평년 기온보다 8, 9도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요. 비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새벽과 낮 사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7, 8도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2도, 습도는 31%입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관리자 서울시 약사회 협찬 TBS 기상정보였습니다.